혈액 배양 검사, 블러드 컬처. 이 블러드 컬처는 혈액 내에 미생물을 배양하여 혈액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입니다. 이 블러드 컬처는 균열증, 박테레미아 혹은 폐혈증, sepsis, 박테레미아와 sepsis가 의심되는 환자에게 실시하는데, 박테레미아, 균열증, 에미아는 혈액증을 의미하는 전미사이고, 어근 박테리아, 즉 혈액 내 박테리아가 존재하는 증상, 즉 균열증을 의미하는데, 우리 혈액은 기본적으로 무균 상태, 균이 없는 상태를 유지하지만 심한 세균 감염으로 인해 혈액으로 세균이 침입하고, 그리고 이 혈액 내 세균이 존재하는 경우, 이를 바로 균열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폐혈증, sepsis는 국소적인 감염이 아닌 전신으로 감염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즉 전신염증 반응을 바로 폐혈증이라고 합니다. 폐혈증은 전신염증 반응, 즉 균열증과 폐혈증이 의심되는 환자에게 이 블러드 컬처를 실시합니다. 보통 임상에서는 원인을 알 수 없는, 치료가 되지 않는 고열의 환자에게 바로 이 혈액 배양 검사, 블러드 컬처를 실시합니다. 블러드 컬처는 혈액 속에 균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 방법으로서 염증 수치처럼 간단하게 혈액을 기계로 돌려서 수시간 내에 그 결과를 알 수 있는 검사가 아니고, 혈액에서 세균이 자랄 때까지 시간을 두고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5일에서 7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균열증이나 폐혈증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균의 종류와 또한 균을 치료할 수 있는 감수성이 높은 항생제를 처방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블러드 컬처를 시행합니다. 혈액 배양 검사, 블러드 컬처를 채열 시 주의하실 상황은 바로 무균 상태를 유지해야 되겠죠. 무균 상태, 에이셉틱 테크닉으로 혈액을 채취하시고, 채취된 혈액은 이렇게 2개의 보트, 2개의 채열 보틀에 담아 랩으로 보냅니다. 이 2개의 보틀은 하나는 에어로빅, 하나는 애나로빅. 에어로빅은 에어가 공기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애나로빅은 접두사 an이 뭐뭇이 없다, 즉 공기가 없다라는 의미로서 에어로빅은 호기성, 공기를 좋아하는 성질, 애나로빅은 혐기성, 공기를 혐오하는 성질을 의미하죠. 각각 혈액을 각 보틀에 5cc, 즉 블러드 컬처 하실 때는 10cc의 샘플을 채취하셔야 됩니다. 이 블러드 컬처, 혈액 배양 검사를 채열하기 가장 좋은 시기는 열이 날 때, 즉 항생제를 사용하기 전 균이 가장 많을 때 채열하는 게 가장 좋은 채열 시기입니다. 방사선 검사와 관련된 용어, 엑스레이, CT스캔, 초음파 검사 등 방사선 검사와 관련된 용어들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엑스레이, 엑스레디에이션, 엑스레이, 엑스레디에이션. 이 엑스레이는 전자파라고 하는 방사선, 레디에이션입니다. 즉 엑스레이는 신체 내부의 이미지를 사진으로 촬영하는 방법으로서, X선은 보통 흑백 사진으로 나타나죠. 이는 신체의 각 조직이 각기 다른 양의 방사선을 흡수하기 때문에 흑백 사진으로 나타납니다. 뼈에 있는 칼슘은 X선을 가장 많이 흡수하므로 흰색으로 나타나고, 지방이나 다른 부드러운 조직은 X선 흡수가 작아 회색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폐는 공기가 흡수되기 때문에 엑스레이상 검게 나타나죠. 엑스레이를 촬영하는 가장 흔한 케이스는 뼈가 부러진 경우, 즉 골절이 있을 경우 이 엑스레이 검사를 하는데, 또한 흉부 엑스레이도 건강 검진을 할 때 필수적으로 엑스레이를 촬영하죠. 흉부 엑스레이를 통해서 폐렴을 진단할 수도 있고, 유방조용술로 유방암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프랙처, 가장 흔한 엑스레이 촬영 케이스죠. 프랙처는 골절을 의미합니다. 보통 병원에서는 이 프랙처, 골절을 약어로
fx로 기입하죠. fx는 골절을 의미합니다. fx, fracture, fracture는 골절. 그리고 다음은 흉부 방사선, 흉부 엑스레이, chest 엑스레이. chest가 흉부를 의미하는 의학용어죠. chest 엑스레이. 그리고 abdomen 엑스레이. abdomen은 복부를 의미하죠. abdomen 엑스레이, 복부 엑스레이. chest, 흉부, abdomen, 복부. chest나 abdomen처럼 필수적으로 아셔야 될 신체 관련 용어들은 추후 회부학 관련 용어 강의 시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엑스레이 촬영 방향. 엑스레이 촬영 시, 엑스레이 검사 시, 엑스레이 검사 부위와 더불어서 꼭 확인하셔야 될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이 엑스레이 촬영 방향이 됩니다. 엑스레이 촬영 방향 중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될 방향은 AP와 PA가 있는데, AP는 anterior, posterior의 약어로서 A는 anterio는 앞쪽 방향, 앞쪽으로를 의미하고, posterior는 뒤쪽 방향, 뒤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릎을 엑스레이 촬영 시 AP인 경우는 무릎 앞에서 무릎 뒤쪽 방향으로 방사선을 촬영하겠죠. 반대로 PA인 경우는 무릎 뒤에서 앞쪽 방향으로 방사선을 촬영하게 됩니다. AP, anterior, posterior. 그리고 PA는 posterior, anterior. 그러면 이렇게 체스트 엑스레이를 촬영하시도 마찬가지로 AP 방향이다 그러면은 체스트, 흉부 방향에서 등 쪽 방향으로 방사선을 촬영하겠죠. 그리고 PA인 경우는 등 쪽에서 흉부 방향으로 방사선을 촬영합니다. 일반 정상 성인들은 기립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PA, 뒤에서 앞방향으로 엑스레이 촬영을 하지만 거동이 불편한 환자는 침대에 누워서만 엑스레이 촬영이 가능하죠. 그런 경우는 이렇게 AP, 앞에서 D 방향으로만 촬영이 가능합니다. AP, 앞에서 D, PA는 뒤에서 앞. PET, 양전자 방출 단층 촬영술, PET는 포지트론 에미션 토모그래피의 약어로서 포지트론은 양전자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에미션은 방출. 그리고 토모그래피는 이미 우리 CT에서 컴퓨터라이즈 토모그래피에서 토모그래피가 단층 촬영술이라는 것을 확인하셨죠? 그래서 포지트론 에미션 토모그래피는 양전자 방출 단층 촬영술을 의미합니다. PET. 이 PET 검사 양전자 방출 단층 촬영술은 양전자 방출 방사선을 환자에게 투여하여 포지트론 에미션을 환자에게 투여하여 포도당 대사를 영상화하는 검사 방법입니다. 포도당 대사를 영상화하는 검사 방법으로서 이 PET 전에는 금식, 엠피어가 필요하고 혈당 조절이 필요합니다. 혈당, 블러드 슈가 조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PET는 일반적으로 암 종양은 포도당 대사가 높기 때문에 PET는 암의 진단이나 암의 재발 여부, 암의 전이 여부를 확인하는 데 사용되는 검사 방법입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PET 검사 방법으로는 PET-CT가 있는데 이 PET-CT는 PET 영상에 CT, 컴퓨터라이즈 토모그래피, CT 영상을 추가 촬영하는 방법입니다. MRI, 자기 공명 영상법. 이 MRI는 Magnetic Resonance Imaging의 약어로서 magnetic은 좌석, 자기장을 의미하고 resonance는 공명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미징은 영상법. 그래서 MRI는 Magnetic Resonance Imaging, 자기 공명 영상법. 이 MRI는 방사선을 사용하지 않아 인체에 무해합니다. 인체에 해를 끼치는 방사선을 사용하지 않는 이 MRI는, CT가 인체의 단면만 촬영한다면 MRI는 온통형, 온뿌령의 단면도 촬영하여 좀 더 정밀한 영상 촬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MRI는 해부학적, 병리학적 형태 변화를 3차원적인 이미지로 영상화하고 병변의 정확한 위치 파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신경계통의 이상 병변을 파악하는 데 MRI 검사를 활용합니다. 인체에 무해하고 정밀한 영상 촬영이 가능한 이 MRI는 자기장과 공명, 즉 고주파를 활용한 촬영 방법으로서 환자에게 공명 형상, 레소넌스, 공명 형상이 일어나도록 자기장, 마그네틱을 걸어줍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MRI는 환자에게 마그네틱, 자기장, 자석을 걸어주기 때문에 자석에 반응할 수 있는 금속 물품이 있는지 MRI 촬영 전에 확인하셔야 되고, 목걸이, 귀걸이 등 금속품으로 된 장식품을 착용하고 있다면 촬영 전에 이를 제거하셔야 합니다. 자기장과 공명을 이용한 검사 방법으로 인해 환자는 MRI 촬영 시 소음과 진동을 경험하게 되죠. MRI의 단점으로는 소음, 진동, 그리고 밀폐된 공간에서 촬영을 하기 때문에 신경이 예민한 환자나 폐쇄 공포증이 있는 환자에게는 MRI 촬영 전 신경 안정제를 투여하기도 합니다. CT와 MRI를 비교하면 CT는 방사선, X선을 활용하고 MRI는 방사선을 활용하지 않고 자기장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소요 시간은 CT는 촬영 시간이 20분 정도, 그리고 MRI는 1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그리고 가격 면에서는 CT는 단면만 촬영한다면 MRI는 온통형이나 온뿌령의 단면까지 촬영하여 정밀한 영상 촬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MRI는 CT에 비해서 고가죠. 이제 MRI와 CT의 차이점을 아셨죠? MRI, Magnetic Resonance Imaging, 자기 공명 영상법. 미생물학 검사, 마이크로바이올로지, 미생물학 검사. 이 대표적인 미생물학 검사로서는 소변 배양, 유린 컬처가 있는데, 먼저 유린 컬처를 살펴보기 전에 일반 소변 검사, 유린 테스트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린 테스트. 유린 테스트 소변 검사를 요 분석, 유린 아날리시스, 아날리시스가 분석을 의미합니다. 즉 소변을 분석한다는 의미로서 유리날리시스, 혹은 임상에서는 보통 약어로 UA로 표현합니다. UA 검사라고 하면은 바로 요 분석을 의미합니다. UA 검사, 요 분석. 이 UA, 유린 테스트는 중간요를 깨끗한 용기에 받아 이렇게 스틱에 적셔 이 샘플 스틱의 컬러가 의미하는 성분을 이 스트립지 성분 분석표를 보고 비교 분석하여 성분을 체크하고 pH 농도를 체크합니다. 대표적인 소변 검사로는 임신 판독 및 당뇨, 염증을 확인하기 위하여 UA 소변 검사를 하죠. 소변 검사 UA와 소변 배양 검사 유린 컬처의 차이점은, UA는 염증을 확인하기에 시행한다면 유린 컬처, 소변 배양은 어떤 세균에 의한 감염인지, 세균이 얼마나 존재하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검사하는 미생물학 검사입니다. 소변 배양, 유린 컬처. 이 소변 배양은 깨끗한 중간요를 이렇게 멸균된 용기에 담아 이 샘플을 실험실로 보냅니다. 그래서 어떤 세균에 의한 감염인지, 세균이 얼마나 존재한지를 감별합니다.
다음은 객담 검사. 객담, 스푸텀. 임상에서는 객담을 스푸텀이라고 합니다. 스푸텀 테스트. 그리고 객담 배양 검사는 스푸텀 컬처. 스푸텀 컬처 해주세요 하면은 객담 배양 검사가 됩니다. 그리고 대변 검사는 스툴 테스트. 대변 배양 검사는 스툴 컬처. 그리고 상처 부위에 세균 배양 검사를 하는 경우는 상처는 운드라고 합니다. 상처는 운드. 만일 신체에 상처가 하나인 경우는 특정 부위를 지정하지 않고 그냥 운드 부위에 컬처를 해주세요 라고 설명을 하지만, 상처가 많은 경우는, 상처가 2개 이상인 경우는 특정 부위, 신체 특정 부위를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체 특정 부위를 의미하는 의학용어를 아셔야겠죠? 그리고 혈액균 배양 검사를 의미하는 블러드 컬처가 있습니다. 이 블러드 컬처에 관해서는 이미 혈액 검사에서 설명을 했죠? 이 블러드 컬처도 마찬가지로 미생물학 검사의 일종입니다.